6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되고 아주 평화로운 휴일 분위기였습니다. 또 예외 없이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해서 두 사람이 극장에서 주위 사람 다 마스크 썼는데 마스크 벗고 팝콘 먹는 사진, 그 사진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을 또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네들 언제까지 이 청춘 쇼를 하려는지 좀 난감하죠. 사람이 자기 나이에 맞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면 색깔 있는 옷도 입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무슨 이제 20대 초반처럼 자꾸 무슨 연애 코스프레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그것도 환갑 지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부가 이러면 닭살 돋죠. 문제는 집에서야 뭐 그렇게 알콩달콩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찍는 카메라에 그런 모습을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저 버릇 좀 딱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6월 12일에 김정은이가 방사포를 5발 발사했다. 그게 오전이죠. 오전 8시 7분부터 오전 11시 3분까지 5발을 발사했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 국민에게는 숨기고,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저 팝콘 쇼를 한 겁니다. 이게 밤이 돼서야 밝혀졌고, 밤늦게 언론사들은 다급하게 속보를 내보내고 이랬습니다. 이미 10시간 훨씬 지난 그때 속보를 보낸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날아들었다면 사망한 지 10시간 지난 겁니다. 근데 뉴스를 좀 모아서 편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조선 비즈가 밤 9시 39분에 합참이 이제 이거 밝혔다 하는 뉴스를 보냈는데, 이 뉴스도 그 행간의 의미 혹은 표현하는 표현에 얼마나 그 온도차가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선비즈는 합참은 이 방사포 발사 10시간가량 지난 후에야 사실을 공지했다. 이 부분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겁니다. 그동안 합참은 240mm 등 재래식 방사포 발사는 공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합참의 선택사항이고, 그래서 안 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문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도 늘 그러듯이 알리지 않다가 언론에서 계속 문의를 하니까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유혹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임무 혜태가 아니다. 원래 안 알려줘도 된다.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뉴스를 읽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사고를 통제하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죠. 광고처럼. 그 다음에 밤 10시 오경묵 기자가 쓴, 역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8시 7분쯤부터 11시 3분쯤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 여러 개를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 이날이라고 해서 하루 전체를 합참이 밝혀도 되는 시간으로 이렇게 여지를 늘려줬습니다. 요 뉴스는 뭐냐? 합참이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이 방사포 발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10시간 동안 숨겼던 바로 그 숨겼다라는 사실을 숨겨준 그런 뉴스 작성 태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밤 10시 30분 이거는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12일 오전에 서해상으로 동해상이 아니고 서해상으로 재래식 방사포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포로 추정이 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바로 보도 안 했다. 바로 공지 안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6월 12일 오전에 발사를 했는데 오전 8시 7분에 오후 9시 23분쯤에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그 합동참모본부의 그 근무 태도 정말 꽝이지요. 그러니까 오후 9시 23분에서야 오늘 오전에 북한이 5발 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것도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언론사에서 문의가 빗발치니까 했다. 왜 숨겼을까?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동아일보는 그렇습니다. 이날 이 방사포 사격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는 아마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 그것도 늦은 시간이겠죠. 하여튼 그때까지는 군 당국의 공식 발표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또 좀 해명을 해줍니다. 이 6월 12일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그 탄도미사일로 분류가 되는 초대형 방사포 KN-25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그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경에도 오전 8시 경에도 국민에게 안 알렸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정말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봐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다룰 겁니다. 이제 동아일보 아직 계속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2022년 들어서 총 19차례의 무력 도발을 벌였다. 이거 무력 도발입니다. 북한이 그냥 심심풀이로 비누방울 날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19번째로 헤아리게 되는 무력 도발인데 국민에게 숨겼다. 한미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번째 무력 도발을 하고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동아일보에서 이 방사포 추정 항적을 포착했다 하고 속보가 뜬 것은 6월 12일 저녁 9시 42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이고,
동아일보의 또 다른 뉴스가 그보다 좀 빠른 게 있습니다. 6월 12일 밤 9시 35분께 있는데, 요게 북한이 방사포 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9시 35분 뉴스는 보다 가치가 더 있는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과 우리 군은 6월 12일 오전에 이 방사포 발사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자, 숨겼다. 이게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이 발사를 포착한 후 바로 알고 나서 회의까지 열었는데 국민에게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숨겼다는 겁니다. 회의까지 하고 대통령실에서. 자, 이렇게 한 윤석열이 영화 보러 간 것이죠. 국민에게 숨기고.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밤 9시 31분 중앙일보. 이건 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도 참모본부는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까지 방사포 항적 여러 개를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 늦게 했다는 얘기를 완전히 숨겨버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숨겼다. 이거를 언론사들이 다 덮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언론사들은 합참이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 이 말을 다 붙여줍니다. 국민들 안심하라고. 합참은 할 일을 안 하면서 미국하고 공조하고 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안 알리고. 이거 보면은 소위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딴 거 말을 못하는 게 바로 6.25 때 한강다리 폭파한 겁니다. 타당성 있고 당연히 그럴만한 거라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좌파들이 그걸 공격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작전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건 전쟁인데,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보다 더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안보에 대한 사항을 숨기고 자기들은 대신에 다른 쇼를 했다. 이거 아주 우려할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중앙일보 밤 10시 39분입니다. 여기는 또 해명까지 붙여줍니다. 아마도 어딘가로부터 보도 지침이 나온 게 아닌가, 보도 참고 자료 같은 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첫머리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12일 무력 도발을 했는데 이게 아마도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회의 대화, 여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우리가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는데 반발하는 군사행동으로 보인다. 이거 싱가포르에서 한 게 뭐냐면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있었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걸 해서 반발하는 행동인 걸로, 그게 무슨 상관인데. 북한은 원래 우리를 계속 남침하려고 우리한테 계속 위협을 하고 도발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이유로 하니까 타당해? 북한의 도발은 이거는 이래서 괜찮은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거냐?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을 속이고 합참이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 갑자기 북한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이런 것이 수두룩한데 현명한 국민은 이걸 놓치지 말고 잡아내야 합니다. 그거 말고 왜 숨겼는지 답을 해라. 그리고 숨긴 데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는 국민만이 주인인 국민으로서 그들이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중앙일보처럼 이야기를 하면, 아, 북한이 그래서 그렇대. 우리가 북한을 더 이렇게 경계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화가 나서 쏜 거래.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 눈길을 남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옮겨간 그런 바보짓을 한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아니, 매일 그러고 살고 있겠죠?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YTN이 9시 46분에 오늘 발사체는 한미가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초대형 방사포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이거는 왠지 안 알려도 되는 것 같이 물타기 하고 있다. 그거를 알 수 있죠. 연합뉴스 밤 10시 19분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것이 오늘 오전에 그런 공격을 당했다. 그런 내용이고, 북한이 우리를 무력 침범했다, 침공했다, 무력 도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시간가량 지난 후에 밤 9시가 넘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쓴 거죠. 이번에는 유도 기능이 없는 122mm 또는 240mm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동안 합참은 240mm 등 재래식 방사포 발사는 공지하지 않았다. 여기서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첫째, 이거는 엄연히 무력 도발이다. 19번째 무력 도발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0mm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 아니면 그 선택을 합참이 해도 되는 것인가, 원래 안 밝히는 것인가, 즉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두 가지. 그런데 이제 지난 3월 20일에 방사포 발사가 있었죠. 그 3월 20일 방사포 발사, 이게 무려 지금 이제 6월 12일께 19번째 무력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사포 발사는 무력 도발이 아니고 상관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3월 22일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미국 전문가들이 이거를 강조했다. 이거 방사포 발사가 가벼운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이 3월 20일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3월 20일 연합뉴스가 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군에서 3월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서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떤가 하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뉴스가 지금 오후 3시 8분 뉴스입니다. 아침 7시 20분에 있었다는 거를 뭐 그 사이에 보도를 했겠지만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군 당국은 현재, 그러니까 오후 3시 현재 북한의 방사포 발사 의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다.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KTB를 봅시다. 3월 20일 KTB. 먼저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아침 7시 발사한 것을 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이 발사체의 세부 재원에 대해서 그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그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NSC 열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국민에게 발표해야 하는 겁니다. 발표하고 세부 재원을 추적하고. 그런데 6월 12일에는 통째로 숨겼습니다. 이게 숨기면 안 되는 것이죠. 무력 도발인데. 그리고 이번에 방사포가 크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사포가 작으면 괜찮은 거냐? VOA에서 방사포 그거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했는데 그게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이 윤석열 3월 20일이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여기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속보가 뜬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방사포 쏜 거, 이게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닌가? 명백한 위반이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사포는 크던 작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윤석열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된 지금 6월 12일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전에 바로 뉴스 내보내면서.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당선자가 이것을 직접 말을 했는데 이젠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겠죠. 즉시 내보내고 NSC 소집해서 이렇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고 국민에게 브리핑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숨겼습니다. 그 이후 나오는 소리가 240mm 이하라고 봐서 숨겼다. 아주 즉각 알아봤던 모양이죠, 이번에는. 그리고 심지어 합참은 이런 거 원래 숨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탄도미사일은 주로 동해 쪽으로 쏘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변명을 합니다.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주과학, 그러니까 로켓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기술 테스트 하는 거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처음에 아마 이 표현 때문에 많이 혼란을 느꼈을 것이고, 또 좌파 정권에서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주 시대를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거다. 이런 소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사포는 서해로 쏩니다. 중국 치려고 쏩니까? 단거리죠. 그리고 서해로 쏘는 것은 그냥 100%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입니다. 연평도 포격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그 도발을 당한 거고 사실은 그것만으로 우리는 침공당했다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올해 방사포가 3번째입니다.
이거 우리 한국을 향해서 직접 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를 적대적 이러면서 그러니까 적으로 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남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에서는 우리 쪽을 향해서는 쏘면 무조건 안 됩니다. 9.19 군사 합의가 그런 것이죠. 9.19 군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고 우리의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포를 쏘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하는 것이죠. 포가 날아오면 그 국경선 넘어올 때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서해 수호의 날 이런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했던 유족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단 깔아줬다고 남다른 대우를 했다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데 이번에 이 북한의 도발을 숨기고 자기가 불과 몇 달 전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성토했던 그런 것을 입 꾹 닫고 영화 보면서 팝콘 먹는 사진 내보낸 겁니다. 언론이 잠들어 있다, 언론이 죽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날 6월 12일 조선일보에서는 윤석열 부부가 주말 영화관 데이트를 했다. 팝콘 먹으면서 브로커를 봤다. 윤석열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좋은 영화라고 했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조선일보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김은중 기자라고 하고 밑에 보면 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다는 소개글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6월 12일 북한이 서해로 방사포 5발을 발사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회의도 했는데 저녁이 되도록 국민에게 숨기고 합참도 숨기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영화 보러 가서 이런 쇼를 했습니다. 지금 배경이 이겁니다. 기사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6월 12일 오후 2시쯤부터 성수동에 있는 메가박스에 가서 영화를 시청했다. 둘이 영화 보러 간 것이 중요한 거죠. 만일 어느 섬엔가 그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어도 이 쇼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네이비색 자켓에 회색 바지를 입었고 흰 셔츠에 넥타이를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는 체크무늬 자켓과 함께 검정 치마를 입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핸드백을 들었다. 두 사람이 영화 관람에 앞서 팝콘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영화관 안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앉아 팝콘을 나눠 먹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잡혔다. 잡힌 게 아니고 쫓아갔죠. 요 무대를 설정해 놓고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다른 그 정치인들도 그런데 쇼에 전념하고 있다. 이 탁현민 씨가 이게 역사의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전부터 언젠가부터 이런 쇼를 해왔는데 대통령은 쇼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입니다. 쇼하지 말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재선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선 노리고 있습니까? 왜 대통령 가족이 나와서 쇼를 하느냐? 언론은 왜 이거를 잡아서 국민에게 보여주느냐? 두 사람이 무슨 색 옷을 입었고 무슨 무늬 가방을 들었는지, 이 뉴스 쓴 사람, 당신 기자 맞느냐?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한 게, 네이비색 자켓에 회색 바지, 흰 셔츠에 타이를 하지 않았다. 묘사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다. 그래, 윤석열이 영화를 보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좋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다. 이거 거의 작은 것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이거는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어린아이, 신생아, 이거를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낙태의 자유를 주장한다든지 하는 쪽하고는 이제 좀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제 한정을 시켜놨을 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생명이니까 모든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전부, 다른 전 세계의 인간들, 뭐 정신질환자들, 아니면은 연쇄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 정상적인 공존을 하기에 우리가 많이 인내하고 많이 배려해야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포함하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 모두가 지켜가야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으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행위에 정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영화 보러 간 윤석열이 생명의 소중함,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단 보면 전쟁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말하던 평화, 이쪽이 생명의,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생명의 소중함을 두루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철조망 녹여갖고 십자가 만들고, 또 뭐 인간띠 있기 해서 총에다가 꽃을 달아주고 총을 다 녹여서 뭐 농기구를 만들자 이러고, 그게 이제 평화 운동인 겁니다. 이거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포를 쏘는데 우리가 우리 탱크 포신에 꽃을 거는 뭐 이런 식인 것이죠. 북한에 가서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북한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도 같은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 발사를 합니다. 뭐 이런 딱한 상황인데, 봅시다. 윤석열 부부가 6월 12일에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정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권 초기이죠. 이 영화 제목이 브로커입니다. 여기에 데자뷰 현상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2017년으로 가봅시다. 2017년에 문재인 부부가 영화를 봤습니다. 판도라인가 뭐 그렇죠. 이 영화 한 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뭐냐, 탈원전 했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자, 그러면 똑같이 2022년 윤석열은 영화 한 편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평화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가겠죠. 문재인과 똑같은 패턴의 쇼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뉴스, 조선비즈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이 6월 12일에 조선중앙은 그 홈페이지 앞면에 방사포 발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동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중앙에서 북한 방사포 발사를 찾아보려면 검색을 해야 되고 뒤에 들어가 있고, 조선은 지금 보면 조선비즈에 하나 있고 나중에 조선에 하나 있던가 한데 여기서도 쉴드 쳐주는 그런 겁니다. 조선 무슨 입막음 당했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 6월 12일 밤 9시 36분 바로 이 방사포 발사를 숨겼다가 합참이 이거를 할 수 없이 불었던 그 시간대입니다. 이때 이 뉴스를 낸 것이죠. 태영호 씨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우크라이나 갔다 온 저 사람이 저기 왜 가지? 했던 그 사람인데, 태영호 씨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나 미북관계를 살펴보면 지금이 바로 2017년 문재인 정권 임기 초반과 유사하다. 문재인 2017년하고 지금 윤석열 2022년이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태영호 씨의 말입니다. 이게 6월 12일에 보도가 됐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영호 씨는 2017년 당시만 해도 2018년과 같은 평화와 화해 무드가 그렇게 급속도로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 사람 평화와 화해 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문재인인가? 아니, 이번에는 친윤석열이니까 그냥 친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김정은의 속셈을 보면은 2023년경, 바로 2022년의 윤석열, 2023년경, 김정은이가 대화 무드로 급선회를 해서 소위 싱가포르 협상 방식, 트럼프 대통령 때 그거를 다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최선희와 리성권을 대남전선 전면에 배치한 것은, 이건 앞에서 볼 때는 세게 대치 상태로 가는 것 같이 갔다가 대화 국면으로 확 전환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태영호 씨가 그렇게 지금 이걸 풀이를 막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저렇게 북한이 막 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이러지만 갑자기 2023년 가서 대화 모드로 급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것을 기다리고 그날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준비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문재인이 2017년에 어땠고, 그리고 2018년에 대화회장이 열렸다. 윤석열 2022년이 문재인 2017년과 똑같다. 그러니 2023년에는 문재인처럼 싱가포르 회담을 하는 것처럼 그런 대화와 화해장이 확 열릴 것이다. 결국 북한과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와야 한다. 또다시 올 것이다 하는 게 태영호 씨의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2023년에 윤석열은 문재인 재탕, 202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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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런 커다란 것을 노리고 있구나. 그렇다고 태영호가 말하고 있구나. 이준석하고 동행했던 태영호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비슷한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초에 평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서로 오가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 똑같은 패턴이 무엇이 가능한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말로는 저러지만 지금 6월 12일 북한이 방사포 쏜 것도 숨기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말도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리마연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뭐가 있느냐? 얼마 전에 그 얘기 나왔죠. 시진핑이 포기한 아시안컵 가져오자. 이거 만약에 가져오면 그러면 문재인하고 같은 구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아시안컵 가져오자 시진핑이 포기한 거. 저거 자존심도 없게 저래도 되나 했지만 윤석열은 아주 흔쾌히 미리 계산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거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아시안컵 가져오면 패턴이 맞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2023년에 싱가포르 2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한다. 태용호 씨의 이야기가 옳은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스파이가 아닌 한 한국에 넘어온 이후에 북한의 진짜 심층 정보는 모른다고 봐야 되는데 스파이라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6월 12일 방사포를 쏜 이 시점에 갑자기 윤석열이 북한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린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왜 12일인가? 왜 6월 12일에 조선비즈가 이걸 실어줬는가? 윤석열은 왜 6월 15일에 민들레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에 흘러나오게 됐던 것일까? 그러니까 뒤에서 하고 있던 이런 것을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게 돼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놓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죠. 태용호는 탈북자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 편을 들든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저 사람들이 북한이 평화와 화해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럴 때 태용호는 간첩으로 의심받습니다. 지금도 태용호가 간첩일 것이다 라고 특히 이 사람의 행태가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신 나간 것이죠. 어째서 태용호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는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어째서 이준석은 태용호하고 우크라이나를 간 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나?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짓을 했는가? 아마 미국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더더욱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런 태용호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북한에 대해서 말은 나쁘게 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죠. 김정은이의 속마음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우리 쪽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포를 쏴도 그 뒤에 평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꽃다발만 들고 있어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문재인을 봐라 이러면서. 무슨 자신감인가? 탈북자 태영호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소리를 했는가? 뒤에 윤석열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준석으로는 부족하죠. (6월 12일) 오전 8시 7분에 북한이 온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도발인 서해로의 방사포 발사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비밀회의를 했죠. 그리고 합참은 침묵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나가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문재인의 따라하기, 문재인 코스프레를 한 다음에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게 19번째 2022년 한 해 이제 겨우 중반에 들어섰는데 19번 무력 도발을 했고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핵실험을 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핵 보유국 인정도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한국은 이런 윤석열과 이런 태영호와 이런 이준석과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 언론도 다 넘어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